미국이 자국의 필요로 인해서 핵연료 추진, 핵 잠수함, 또 이지스함 이와 같은 최정예, 초현대식 함정 주문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한미 자,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 미국에서 이 버지니아급의 핵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 이 얘기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시죠. 자, 1991년도에 소련이 해체가 돼서 CIS로 좀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 시점 이후부터 미국 또한 자신들의 가장 강대한 적이었던 소련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군비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결과 최근 들어서는 미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의 척수가 300척 미만으로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해군의 보유 함정 척수가 400척 가까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미국은 중국이 늘리고 있는 이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 해군의 함정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미국 국내에서 미 해군의 함정을 조달해주고 있던 미국의 그 조선소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이미 나이가 먹고 대거 퇴직을 하고, 자,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왔던 그 이지스함이나 핵 잠수함들을 제때에 정확하게 지금 건조도 좀 어렵게 되었고, 또 납기가 지연되거나 잔고장이 발생한 등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이 한 척당 이 건조의 비용이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 30% 이상이 상승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 또한 미 행정부에서 감사에서 다 밝혀낸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건조 비용이 30% 증가된 것도 문제지만은요, 또 이러한 비용 이외에 건조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함정 잠수함 만드는 건조 비용이 더욱 더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급조해서 만들어진 이런 이지스함이나 핵 잠수함 등이 잔고장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이 심각한 점이에요. 자, 특히 미국 내에서 지금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이런 조선소는 2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곳 모두 생산 설비가 노후화되었고, 또 전문 인력에 대한 수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 그래요. 자,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기존 잠수함의 수리 및 창 정비하는 업무도 벅차고 있는데, 자, 신규 함정으로 건조를 새로 해야 된다. 자, 이러니까 이런 건조 시간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금 저 태평양 밑에 있는 호주하고도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을 수출하기로 합의를 이미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의 지금 딜레마는요, 자국의 방어용 이 핵 추진 잠수함 확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덜커덕 호주한테, 자, 우리가 너희들한테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 줄게, 수출해 줄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주에 이런 그 핵 잠수함 수출한다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냥 바람이고 희망일 뿐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우리가 그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그 최신의 그 함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최신의 함정 이 이지스함은요, 한 척당 지금 건조하는데 한 5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싸지 않습니다. 한 척에 5조 원입니다. 그러면 5조 원이 들어간 이 함정은 대단히 많은 성능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줌 왈트급이라고 하는 이지스함들이
잔고장으로 인해서 조기 퇴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미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최신의 함정 건조 프로젝트들이 이 줄줄이 지금 기술력 부족, 또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지금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국 내에 있는 조선소의 정확한 사정이나 현황도 명확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말로 먼저 질러보듯이 내뱉고만 이 사실이 대단히 국제관계 전략 측면에서도 크나큰 구멍이 났다는 것을 스스로가 지금 보여줬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이 체면이라는 게 있죠. 중국 사람들도 이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 체면이 그냥 구겨져서 전혀 지금 체면이 안 서게 됐습니다. 결국 미 정부의 공신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불신 그리고 이 신뢰에 커다란 금이 가버리고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미 해군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지금 한국 조선소에 미 해군에서 필요한 이지스함 그리고 버지니아급 핵 추진, 핵 잠수함 관련 기술을 한국으로 이전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한국 조선소에서 면허 생산을 해서 이것을 미국 해군이 사용하도록 한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러한 그 줌왈트급 이지스함이든 각종 이지스함과 핵 연료 추진 핵 잠수함들은요. 어디를 겨냥한 것입니까? 그렇죠.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지스함이나 잠수함이라면 그 건조하는 그 건조지역, 그 또한 극동지역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이 극동 해역에서 미 해군의 작전이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늘 앞서서도 제가 얘기하지만 요코스카 항에 있는 미 해군 7함대 기지를 어디로 옮긴다고요? 제주도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미 해군과 미 공군의 항구와 활주로를 비롯한 미 해공군의 그 기지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수리를 하게 된다면요.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필요한 경비나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위치한 한국 조선소에서 버지니아급의 핵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미 해군이 필요한 이지스함 이것을 건조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실행해야 되겠죠. 실행.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MOU가 아니라 컨트랙트, 계약을 맺고 정확하게 미군이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또 미군의 필요한 그 니즈, 그 수요를 서로 충족시켜서 상호간에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동맹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겠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최근에 말이죠. 미 해군 함정 조달본부의 최고 책임자가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국내 조선 3사와 방사청, 방위사업청을 방문하고 돌아간 바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그리고 3,000톤급의 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데 설계도가 있으면요. 1년 6개월이면 우리는 완벽하게 잠수함이나 이지스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 경비 또한 미국의 3분의 1, 이 정도 수준이어서 자 1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한 100여 척 이상의 이지스함이나 또 대량의 핵 추진, 핵 잠수함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가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최고의 성능과 최정예 함선을 만드는 데는 대한민국 조선소만큼
합당하고 합리적인 장소가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이 필요한 함정을 만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대안이다.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2차 대전 때 이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일본이 과거에 상당히 우수한 선박, 함정 건조할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은요, 많은 부분이 대단히 선진화 되어 있습니다만은 1960년대에 개발된 컴퓨터 언어들 가운데 코볼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코볼이라는 컴퓨터 언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선박 설계와 같은 첨단 기술을 아직도 완벽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일본은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지역 역시 조선소 노동자들이 이미 연령대가 평균 연령이 60세가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젊은 피 수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에서는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 능력 그리고 설계 능력이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대로 된 최첨단의 선박 만들기가 용이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나게 되면요, 10중 8구는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이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 원인의 대부분의 설계 결함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결함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본보다는 한국 조선소와 협력하는 것이 미국 또 미국 해군에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또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미 해군은 일본과 협력을 해서 미국 해군 함정 맡기는 것을 꺼려하는 반면에 한국 조선소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조선소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살펴볼까요? 함정의 이 하드웨어, 외곽의 이 껍데기 있죠? 이 함정의 이 외곽을 만드는 이 작업은요, 이 해상에 이 플로팅 도어를 띄워놓고 동시에 20척, 30척 찍어내는 건요, 대한민국 현재의 조선소 수준으로는 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 공급하게 되는 이지스 전투체계 같은 이런 첨단 장비들은 미국에서도 이 대량 생산하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업체들에게 전수를 하게 되고 또 이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대량 생산을 하게 돼서 함정에 탑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은요, 서로 미국도 좋고 대한민국도 좋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이지스 전투체계 기술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와 같은 첨단 기술을 금방 빠른 시간 내에 국산화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대한민국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지니아급의 핵 잠수함을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게 되면은요, 90% 이상 농축된 농축 우라늄 핵 연료를 탑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족쇄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미국이 자국의 필요로 인해서 핵 연료 추진 핵 잠수함 또 이지스함 이와 같은 최정예 초현대식 함정 주문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한 족쇄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이와 같은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아울러
이 버지니아급 이 핵 연료 핵 추진 잠수함의 성능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거리 3,0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잠대지 타격 미사일이 무려 154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54발의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지금 3,000km입니다. 그러니까 잠대지 타격 미사일이니까 잠수함에서 지상으로 공격하는 미사일이 되겠죠. 그러면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저고도로 낮게 깔아서 해안선을 타고 들어가거나 해수면을 약간 뛰어넘는 정도의 높이에서 아주 저고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발견되지도 않는 그런 장점이 있는 미사일이죠. 자, 그러면 이런 토마호크 미사일 154발의 그 탄도 부위에다가 전술핵 미사일을 달게 되면요, 이 모두가 다 핵 미사일이 되는,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첨단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고 또 이렇게 미국 잠수함을 만들어주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해군 역시 배수량 7,000톤급 내지는 그 이상급의 한국형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회도 그 가능성도 가능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례를 한번 볼까요?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 당시 한미 우주협정을 한국, 미국 간에 맺고 미국은 한국에게 달 탐사 기술을 제공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작년인 2022년 대한민국은 달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발사를 시켰습니다. 이 달 탐사선을 제작하는 기술은 국내에는 당시만 해도 기술이 전혀 없었지만 미국에서 기술을 전수받고 6년 만에 달 탐사선을 제작, 발사하는 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한국에서는 이러한 잠수함 기술이나 소형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까? 이미 우린 SMR, 그러니까 Small Modular Reactor라고 하는 이런 소형 원자로 기술도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 가보시면요, 그 경주에는 그 아마 광개토가 아니라 문무왕의 이름을 딴 그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그 상업용 이 소형 원자로가 이미 다 실사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맺어놓은 이런 협정 때문에 우리가 핵 잠수함을 만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그 족쇄를 이번 기회에 미국 측에서 좀 우리한테 허용을 해주면서, 그리고 구체적인 기술이나 이 설계 도면까지 우리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다면 이런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앞으로 조만간에 혹은 수년 내에 생산한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까?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에게는 아주 독특한 방법인데요. 이 수면 위에, 해상 위에 플로팅 도크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바로 배를 갖다가 제작 건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첨단 장비 선박들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참 위대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면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지스함을 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우리한테도 있죠. 또 우리 군도 이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그 이지스함, 이지스 전투체계 역량도 우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발전되어 있는 미국산 이지스 전투체계 기술을 우리가 이전을 받고 또 대형 이지스함을 제작 건조해서 미국에게 제공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것이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기술, 우주 항공 기술이 가장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6년 만에 그 어렵다고 어려운 그 달 탐사도 우리가 해냈습니다. 자, 그 위에 나머지의 그 무기 체계 만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요, 별로 그 큰 일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력이 매우 지금
퀀텀 점프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정가나 미국의 국방계통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이 변모하는 모습, 급속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고 있죠.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선대에 계셨던 우리의 조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게 어찌 감사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아버님, 어머님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그 모든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 정말 충심으로 머리 숙여 큰 절을 올리고자 합니다.